자, 야구는 풀스윙. 네, 자 오랜만에 윤세호님과 함께 LG 트윈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뭔가 좀 암울하고, 네, 무겁죠. 답답하고, 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얹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LG 트윈스가 7월 1일부터 아주 최악의 행보를 거듭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 트윈스. 일단은 후반기 시작,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마운드가 좀 박살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네. 예, 뭐 최하위니까요. 예. 네. 6.83입니다. 6.83. 그나마 이걸 10경기로 끊었더니 7.36. 그러니까 7점대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선발이 후반기 7.48, 7.48. 중간이 6.10. 6.10. 그러니까 선발은 최하위고요. 네. 당연히 중간이 8위입니다. 근데 이런 수치로 제대로 된 야구를 할 수가 없죠. 일단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망이가 뭐 7점 줬으니까 10점 뽑겠다라는 방망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좀 무너졌는데, 선발도 선발이고 불펜도 불펜이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의 마운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연패 기간 동안 연패가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패를 끊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마운드 운용을 했어요. 그랬죠. 전반기에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가져갈 거 가져가고, 놓을 경우에 바로 나와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마운드 필승조 운용을 했는데, 연패 기간에는 어쨌든 이걸 끊어야 되다 보니까 선발이 무너지면은 선발을 또 빨리 내리기도 했고, 그랬죠. 그리고 필승조를 좀 빠른 타이밍에 쓰기도 했고, 2점 차, 3점 차 지고 있어도 끝까지 필승조 투수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그랬죠. 8에 나오는 모습, 네, 너무 많이 리드를 나왔죠.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모습이 나왔던 거는 어쨌든 어떻게든 이 연패를 끊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전반기와 다른 마운드 운용이 후반기 시작부터 벌어졌어요. 뭐 연패를 끊은 그 경기도 사실은 이런 이전과 다른 마운드 운용으로 했어요. 그랬죠. 송승기 선수가 조기 강판을 당했고, 이른바 뭐 사실상 불펜 대회를 하면서 그렇죠. 연패를 끊었으니까, 문제는 네. 연패도 연패인데 결과도 결과인데 이 과정에서 나온 이 피로 누적이 계속 연패를 끊은 후에도 LG 마운드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도 못한 건데, 네.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이 무더위에 네. 지쳐 있고, 그리고 연투도 많았고 또 부담도 컸고, 지고 나면 또 몸이 더 처지잖아요. 저는 연패 기간에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심리적이나 그리고 육체적이나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고 이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정말 바쁘게 그 프로젝트가 딱 진행이 되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거나 그렇죠. 어디 아픈 곳이 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연패를 당할 때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멘탈적인 이런 손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연패를 딱 끊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육체적인 데미지가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연패라는 게 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시즌 초반, 뭐 전반기, 뭐 5월, 6월 이때까지 연패는 그래도 그대의 경기들이 많이 남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또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네. 안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1위 자리를 내줬고, 그리고 후반기 시작해서 연패에 빠진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정신적 데미지가 왔을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건 뭐 감독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끊으려고 네. 안간힘을 썼던 건데, 문제는 끊고 나서예요. 뭔가 이 연패가 끊기면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연패 끊은 다음날 경기 일요일 경기에서 힘들게 4대4까지 동점을 만들었는데 8회 말에 10점을 내주는 진짜 엄청났죠. 참사가 또 벌어졌고, 그래서 뭔가 이제 어쨌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승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면은
힘든 것도 좀 잊혀져요. 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복도 빨라지고 네. 예,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패 끊고 나서 일요일 경기 굉장히 악몽 같은 그 대전에서의 8회 말이 있었고 그래도 뭐 키움 상대로 위닝을 했으나 네. 그 다음에 또 두산을 상대로 지금 또 일무 이패. 루징도 그냥 루징이 아니라 승리 없는 루징이에요. 반승입니다, 반승. 예, 그런 상황인지라 굉장히 지금 악몽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2018년도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네네. 2018년도를 제가 좀 돌아봤는데 그때도 사실 어찌 보면 좀 흡사한 게 문제는 마운드였습니다. 그때도. 맞습니다. 예, 2018년도에 LG 트윈스가 그래도 항상 5위권 안에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 후반기 진행하고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그때는 아시안 게임이 시즌이 중단이 됐어요. 네. 아시안 게임 끝나고 시즌이 재개가 됐는데 그 재개된 경기에서 김현 선수가 1루 수비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그랬죠. 시즌 아웃이 되고 그러면서 그날까지 5위였는데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 LG의 최종 순위는 8위였습니다. 그때 이제 후반기 2018년도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팀 평균 자책점이 꼴찌였어요. 6.17로 꼴찌였고 선발은 6.19로 9위, 중간은 8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꼴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시에 LG의 그 마운드도 후반기 들어서 전반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후반기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201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 그렇죠. 같은 한 해인데 그때 그 악몽이 또 스멀스멀 떠오르는 2026년도에 후반기 LG 트윈스입니다. 자, 2026 시즌을 사실은 LG 트윈스가 연패로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개막전이 정말 충격이었고 일선발이던 치리누스가 그냥 1회 뭐 잡고 막 나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KT한테 연패를 당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반기가 끝날 무렵까지 주간 루징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네. 전력을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올라왔고 그리고 선수들도 야 우리 작년 우승팀이야 우리 걱정할 것 없어 이제 141경기 남았어 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지가 않은 데다가 이를테면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7연패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르륵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전에 이제 그 염려혁 감독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연패가 길어지고 있을 때 감독이 조급해지면은 매일매일 그 연패를 끊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고 이것이 더 큰 데미지를 남는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당사자의 입장이 되면은 쉽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해주는 상황이면은 이른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LG 전반적인 투타 지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다 5위, 6위 막 이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도 어쨌든 뭐 플러스 승패 마진 20일까지 찍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이 됐던 거고 선택과 집중이 되려면요 일단 선발이 어느 정도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뭡니까? 경기 중반 정도 돼가지고 아 오늘은 필승 투수 잡자 아니면 오늘은 아 그냥 놓자 이건데 필승 투수 써서 잡자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선발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잡든가 말든가 네, 할 텐데. 선발이 어쨌든 5회 그 전에 무너지니까. 6회까지 가줘서 그래서 뭐 동점이든 아니면 1, 2점 차로 지고 있든 아니면 리드하고 있든 그래야 그때부터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선발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은 방법이 없죠. 저득점 경기를 하든 다득점 경기를 하든 8연패 기간의 LG 트윈스는 선발 대결에서 무조건 다 지고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외 없이 선발들이 무너졌다는 게 이게 문제였고 또 모든 선발들이 그렇다고 와라랑 처음부터 무너졌다기보다는 뭐 1회, 2회 잘 던지다 갑자기 한 회 빵 무너지고 그래서 경기 터져버리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또 이거 그냥 놓기에는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었던 이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LG 트윈스의 최종 순위가 어디일진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와 후반기 첫 7경기에서 벌어진 이 8연패는 아마 2026년도 LG 트윈스 야구에 있어서 정말 치명타로 정말 잘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또 방망이로도 얘기를 좀 돌려보면 이 방망이도 좀처럼 살아나지가 않네요. 이게 뎁스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뎁스가 좋다를 잘 살리려면은 누구가 안 좋아도 누구가 좋은 선수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뎁스를 발휘하려면 안 좋은 선수가 한두 명 있으면 좋은 선수도 한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자리를 교환해 가지고 네. 무언가 이제 그 뎁스를 살릴 수가 있는데 후반기 들어서 안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홍창기 선수가 좀 그래도 회복하나 했더니만 네. 후반기 타율이 2할 5푼이고 출루율이 3할 1푼 7리입니다.
문보경 선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엉망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후반기 타율이 1할 7푼이고 OPS가 532. 송찬희 선수가 전반기에 희망을 보여줬는데 그랬죠. 후반기에 일단 성적은 타율이 2할 3푼 1리, OPS 645. 자, 오지환 선수도 커리어 놓고 보면 전반기는 늘 못했지만 그렇죠. 후반기에는 살아나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오지환도 지금 후반기 타율이 2할 1푼 1리, OPS가 636입니다. 네. 아니 뭔가 뎁스 하는데 안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래도 좋은 선수가 있어야 뎁스 그러니까요. 하랑에서 뭐가 이러고 이 선수는 시기하고 이 선수는 기용을 해가지고 이걸 메울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확 다 무너져 버리면은 뎁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다 웬만한 그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을 다 돌리고는 있어요. 네. 그렇죠. 다 돌리고 있어.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원 더 써야 된다, 뭐 이영빈을 써보자, 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두 선수에 대한 것들은 좀 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정말 다 돌려서 한번 써봤는데 네. 그러다가 좀 재미를 봤던 부분도 있죠. 일단 문정빈이 갑자기 네. 빵 터졌다 할지 그리고 극초반에 천성호, 그 다음에 송찬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준 건 있었지만 지금 같아서는 야구가 9명의 타선을 일단 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누구를 끼워 넣어야 할지가 좀 난감할 정도로 다들 한꺼번에 좋지 않다라는 상황이 좀 오고 있네요. 네, 그 어제 경기도 제가 이제 참 이게 어제 경기도 보면은 흐름상으로는 잡아내야 되는 그렇죠. 경기였어요. 이주원 네. 선수가 홈런을 쳤고, 그랬죠. 예,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시너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젊은 선수들이 잘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른바 주전 선수, 베테랑 선수들이 같이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참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이주원 선수가 카라스코랑도 정말 잘 맞췄고, 예, 그리고 뭐 송승기 선수와도 좋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타이밍에서 이주원 선수가 도약을 딱 이뤄내면은 스스로 이제 기회를 쟁취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 그려질 텐데 네. 어제 홈런은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주원 선수가 작년에 이주원과 올해 이주원은 포수로서 포수 수비에서 네. 좀 차이가 나요. 많이 납니다. 어제도 공을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흘릴 수 있는 공이 있고 흘리면 안 되는 그렇죠. 공이 있는데 흘리면 안 되는 공을 흘리는 모습이 나와요. 뭐 당연히 힘들죠. 지금 말도 안 되는 불볕더위에 폭염에 포수 힘든데 근데 젊은 선수가 자리 꿰차는 데 있어서 이거저것 다 익스큐즈 해주면은 그 선수는 그러면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럼 사실- 언제 올라서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양의지 선수가 네. 그 경찰청에서 군복무 마치고 돌아왔을 때 원래 양의지 선수가 그때 주말 목동전으로 기억나는데 네. 그 경기 주말 시즌 하고 나면 2군 가는 거였어요. 네. 애초에 그냥 송보가 됐어요. 너는 이 금토일 3연전 하고 나면 다시 2군 행이야. 가서 수비랑 이런 거 많이 출전하면서 다시 페이스 올려고 했는데 그때 일요일 경기에서 양의지 선수 홈런 2방을 쳐버렸어요. 맞습니다. 결승 홈런 포함. 네, 네. 그러니까 자리는 이런 식으로 꿰차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상황.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 완전 거죠. 무력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그때 이제 양희 선수가 목동 경기였는데 당시 히어로즈랑 경기였는데 공수에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뭐 모난 부분이 없었고 그랬죠. 예, 타자로서도 홈런 2방을 결승 홈런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주원 선수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그럼 박동원 선수는 밀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박동원 선수 임창규 선수랑 정도만 맞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카라스코를 가져왔잖아요 이주원이. 그러니까요. 흐름이 좋은 게 송승기 지금 원래 송승기랑은 해왔고 그랬죠. 그리고 카라스코랑도 좋았어요. 카라스코가 7이닝 퍼펙트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흐름이 지금 왔거든요 이주원한테. 그럴 때 어제 경기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주원한테는 홈런도 쳤어요.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실점은 하더라도 이 흘리지 않고 조금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이주원 선수는 토로소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올해가 박동원 선수의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네. 그럼 LG 트윈스로서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지금 많겠어요. 맞아요. 셀캡도 걸려있지. 박동원만 FA 되는 게 아니에요. 홍창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분배를 해야 될 텐데 박동원 정도의 보수 자원이야 리그에서 노리는 팀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럴 때 LG 트윈스가 이주원이라는 카드가 든든한 걸이라고 들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박동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네. 사실 이주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박동원이 리그 내에서 포수 출장 이닝이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 두산과의 3연전에서는
기용하지 않겠다가 네, 됐었으니까. 3연전 풀출장을 했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주원에게 온 정말 천금 같은 기회인데 기본적으로 포수가 방망이를 잘 친다라는 거는 정말 각광받을 일이지만 그게 1번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언제나 포수는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포지션이 지난해 이주원 선수는 저는 와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포수가 이 정도 수준의 수비를 해 블로킹이라든지 그렇죠, 기본적인 포구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가 좋다라는 네. 인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더불어서 지난해 이주원 선수 쉬운 상황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송승기랑만 맞춰서 그랬죠. 나왔기 때문에 정말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른바 한 번 나오는 한번 거였잖아요.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상적인 모습, 특히 포수 수비로서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코칭 스태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결국엔 배터리 코치 변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경철 코치가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오고 스즈키 코치가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갔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코치 선임의 미스였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원래 스즈키 코치는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2군 배터리 코치로 데려온 코치였는데 원래 LG가 노렸던 배터리 코치들이 다 계약이 안 됐어요. 네. 공교롭게도 또 같은 팀에 있어요. 두 코치가 지금 그렇죠. 다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이주원 선수만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배터리 코치의 잘못인가 그거를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퍼포먼스잖아요. 그렇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수 수비에서 작년보다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죠. 아무튼 간에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지금 리그에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소위 이제 양의지 강민호의 시대 그리고 박동원 정도 이런 정도의 시대가 이 선수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 또 우리 리그에 좋은 포수들이 나오나 했는데 요 근래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정말 갑작스럽게 정말. 포수 세대 교체가 네.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는 포수 골든글러브는 양의지 강민호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넘어갑니다. 네, 드디어 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약간 그렇죠. 박탈감 이런 것도 있는 들 수 거예요. 있는 거죠. 왜냐면 네. 작년까지만 해도 LG 트윈스도 우리에게도 이주원이 있다였는데 네. 근데 지금 저쪽에 뭐 허인서 뭐 한준수에 또 NC 김영준 원래 그 이전부터 그랬고 그리고 뭐 SSG도 마찬가지. 네, 지금 좋은 조용호의, 포스들이 진짜 빡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왜 우리는 약간 정체 내지는 퇴보한 것 같지? 라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주원 선수가 2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송승기와 카라스코 모르겠어요. 토로스는 아마 박동원 선수 나올 것 같아요. 박동원 선수의 발목이 완치가 됐다 하면은 그렇죠. 아직 그래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아직도 기회가 그래서 많습니다. 송승기랑 그리고 카라스코랑 할 때 이주원 선수가 미스한 부분들 잘 돌아봐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직 경기들이 남아 있고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시즌을 포기해버린다. 아니, 뭐 그건 있을 수 없죠. 포스트 시즌도 그냥 나가지 말자. 근데 어마어마한 추락을 해도요. 드래프트 상위 픽 받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 간극이 굉장히 커요. 엄청 벌어졌어요. 지금. 한 30연패 해야 될걸요? 네.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고역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30연패로 그건 30연패 말도 안 되는 거죠. 8연패 되는데 30연패 못할 것 같아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30연패 그러면 진짜 난리 메이저리그 나지. 탱킹팀처럼 그렇죠. 다 빼고 1, 20 완전 교체해 버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크겠죠. 예, 어찌 됐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LG가 뭐 지금 이 3위 자리를 지켜야 된다. 3에서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떨어져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자, 이렇게 된 거 젊은 선수의 비중은 높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주원 선수가 카라스코를 가져간 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어쨌든 해봐야 되는 지금 시기에서 해봐야 되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송찬희 선수가 후반기 부진하다고 했지만 네. 그냥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 이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 커뮤니티 등등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이제 주전 몰빵 야구 문제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9명, 10명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를테면 이제 이재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결국 이제 한타석 딱 선 거였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영빈과 뭐 이재원 정도 그리고 뭐 2군에서 손영준 선수가 무력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 선수는 이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또 1군에 있는 다른 선수보다 좀 떨어진다인데 그렇다면은 홍창기 지금 부진한 선수들이죠. 홍창기, 뭐 오지환, 문보경 또 문성주도 요새 좀 별로 좋지 않고요. 네. 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의 대체로
어떤 선수들을 넣는 것이 좀 주전 몰빵 여우가 아닐 수 있을 것인가 본다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걸 다 메꾸기도 참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선택은 해야 돼요. 그쵸. 예,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저는 1군에서의 어쨌든 활약을 보여준 그런 기간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송찬이는 일단은 쓰자. 송찬이. 예, 송찬이는 후반기에 지금 타율이 많이 떨어지고 전반기 좋았을 때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극복하게 해 보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정빈 선수의 잘하니까 무조건 써야 되고요. 무조건 써야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서 타순을 좀 짜봤는데 네. 이게 뭐 늘 이 타순을 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타순을 제가 뭐 늘 오스틴 2번 타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 이참에 홍창기 선수 안 좋습니다.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요. 네. 그냥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 그쵸? 2020년 홍창기는 그냥 안 좋다로 네. 예, 결론이 가고 있어요. 네. 그 방향으로. 박혜민 1번, 박혜민 1번. 네, 오스틴 2번, 오스틴 2번. 문정빈 3번, 송찬이 4번, 그리고 5번에 이재원을 넣어도 되고 문성주를 넣어도 돼요. 요거는 좀 변화를 주고. 이재원과 문성주. 예, 네. 요거는 이제 뭐 상대 투수나 뭐 컨디션 같은 걸 보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격수 자리에 오지환을 넣어도 되고 구본혁을 넣어도 돼요. 오지환도 여기에는 그렇고요. 좀 계속 변화를 주자. 네. 그리고 이루수 자리에도 신민재와 이영빈을 좀 골고루 쓰자. 혼용하면서 네. 쓰는 방법. 포수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주원 선수가 송승기와 카라스코를 가져간 상황이니까 박동원과 이주원을 예, 이렇게 쓰자. 박동원과 이주원은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송찬이, 문정빈은 최대한 경험을 쌓게 해주자. 예, 최대한 거의 뭐 어제 뭐 4빵을 치든 5빵을 치든 그래도 넣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선수를 가정하는 거죠. FA 120억에 사왔다고 생각하고 예. 그럼 못 빼잖아. 예, 못 빼잖아요. 예. 못방 쳤다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넣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미 돈 다 줬어. 이미 100억을 썼어. 선불로 땡겨준 거야. 땡겼어. 어떻게든 이거 본전치긴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터치 안 하고 무조건 박는 선수로는 송찬이, 문정빈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고민 지점은 이제 문보경인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문보경 선수도 근데 저는 참 근데 문보경 선수는 에브리데이 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은 저는 에브리데이 출장 후반기 시작할 때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무너져 있어서 네.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팀에게도 굉장히 모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야구가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나와요. 네. 어제 경기 보면 초구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초구 쳤다가 죽으니까 이제 공보자 했는데 ABS에 걸려가지고 삼진 아웃으로 끝났어요. 경기 종료 마지막 아웃 네. 카운트였잖아요. 그게 야구가 안 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뭘 하는데 해도 안 됩니다.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 후반기 그 연패 기간에 어느 경기에서는 두 다리 다 붙여놓고 치더라고요. 맞아요. 레그킥하는 네, 선수가. 네. 이건 멘탈 터진 거거든요. 완전 완전히. 터진 거죠 지금. 레그킥하는 선수가 어제까지 레그킥하다가 오늘 갑자기 두 다리 붙여놓고 친다고 해서 잘 될 확률은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아요. 그냥 로또 한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낮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평생 동안 해온 타격 폼을 뭐 하루아침에. 아니 비시즌에 갑자기 바꾸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비시즌에 진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진짜 뭐 1000개씩 치고 막 이래가지고 바꾼 폼으로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 시즌 중에 타격 폼을 바꾼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일단 지금 그 소위 이제 팬심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나오기도 하지만 좀 축적이 되면은 굉장히 깊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문보경은 당연히 고점과 저점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저점 방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 게 선구안으로 버티는 모습이 있었어요. 타석에서. 이른바 지금 타이밍도 안 맞아. 중심에도 잘 안 맞아. 계속 타고 운도 안 따라. 이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볼넷으로 어쨌든 출루를 해내는 그런 장면들은 지난해 저점 상황에서 저점 구간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보경은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역할은 송찬이, 문정빈으로 한정을 짓고 문보경은 봐가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보경 선수 타석에서 현장 반응 자체가 굉장히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문보경이 나왔을 때
뭐 심차게 응원가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일단 장탄식이 많이 터진다고 해요. 그리고 초구를 쳤을 경우, 삼진을 먹었을 경우에 그때 이 팬들의 반응 자체가 LG 트윈스의 15년을 책임질 4번 타자 문보경으로 각광받던 시기와는 거의 정반대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초구를 치고받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이거 저거 해도 안 된다.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나가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그 다음 타석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래야죠. 거죠. 예, 그래 오늘 내 타석은 오늘 내게 주어진 세 타석 내 타석은 이거 저거 해도 안 돼. 극단적으로 들어왔다 싶으면 빠르게 배트를 내자. 아예 내보자. 그래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자.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가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타격폼도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멘탈 완전 터졌습니다. 네, 완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멘탈에서는 사실 에브리데이 나가봤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문보경은 매일매일 나가는 거는 쉽지 않다. 뭔가 이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고 나서면 모를까 좀 어려워 보여요. 자, 어쨌든 뭐 이 선수가 안 좋은 시점에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익히 목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나오지를. 그러니까 한 번씩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길게 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살아나긴 할 거다. 어쨌거나 이 선수도 천재형 선수이고 네, 살아날 그리고 텐데 젊은 선 아직 뭐 에이징 커플을 그렇죠. 논하기에는 어처구니 없이 젊은 나이고 살아나긴 할 네. 건데 하필이면 그 시점이 아시안 게임으로 보인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보경은 2026년엔 WBC랑 아시안 게임만 잘하는 선수로 아니 끝날 뭐 수가 있어. 양말이든 장갑이든 헬멧이든 속옷이든 태극마크 좀 덕지덕지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되잖아. 유니폼만 입으면 되잖아요. 규정에 아니, 위배되지 않잖아. 롯데 레이에스 봐. 태극 이거 쓰고 하잖아 두 건. 그러니까 그 두건을 쓰던가 하여튼 아, 뭐 진짜, 여기저기 그 속장갑에라도 그러니까요. 태극마크 좀 오바로크라고 하나? 오바로크 오랜만에 얘기한다. 오바로크를 막던가 자수로 하든가 뭘 하든가. 뭘 하다가 양말에도 하여튼 덕지덕지 그냥 태극마크 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리고 저기 응원단도 뭐 무적열지하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좀 바꿔서 하든가. 문보경 나올 그렇게 때. 그렇게 좀 네. 바꾸든가 해야지 이게 네.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좀 너무 당혹스러울 그러니까.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38살 선수도 아니고 갑자기 어린 선수가 정말 정말 미치겠습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카를로스 카라스코 뭐 MLB에서의 이력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역대 최고에 해당하는 선수고 그동안 벌었던 돈 그리고 그동안 쌓은 승수 이런 걸 따지면은 뭐 오른손 유현진 뭐 그 급이에요 진짜. 맞아요. 굉장히 기교파 네. 투수로서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뭐 호령했다. 네. 어쨌든 뭐 꾸준한 좋은 활약을 펼쳤고 단 이제 데려올 때 문제는 근데 이 선수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게 맞아요.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또 아니야 괜찮을 거야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선수가 젊었을 때도 그냥 9위로만 계속 누르던 선수는 또 아니었어. 그리고 이 선수가 백혈병에 걸렸다 이것도 극복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멘탈 또 뭐 인성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믿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데뷔전은 크리스 패덱의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7이닝 와. 퍼펙트 피칭을 했으니까 네. 그냥 저는 했던 대로 하더라고요. 네, 메이저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네. 했던 거 맞아요. 제가 올해 이제 카라스코의 트리플 A 경기 4경기를 선발 등판을 봤는데 비슷했어요. 네, 그때 해왔던 대로 그 RAD키 자서전 이름이 어디서 공을 던지더라도잖아요. 네. 그냥 그런 멘탈리티가 느껴졌어요. 네. 내가 공을 던지는 이곳이 메이저리그든 마이너리그든 독립리그든 아마추어든 한국이든 나는 그냥 내가 하였던 야구를 한다. 예,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퍼펙트 피칭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퍼펙트 피칭 결과와 별개로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은 원래 카라스코의 체인지업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공인구 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싱커도 원래 더 좋아요. 투심 싱커도 그러니까 원래는 카라스코의 트레이드 마크는 투심 싱커와 체인지업의 터널링이거든요. 그렇죠. 요걸로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두산과 할 때는 이제 우타자 바깥쪽 슬라이더로 헛스윙 유도하고 그런 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카라스코가 6가지 구종을 던지는데 그러면 카라스코를 대표할 수 있는 구종이 뭐야 하면은 2개 꼽자면 체인지업 슬라이더예요. 네. 3개 꼽자면 거기에 싱커까지 네. 투심까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스스로도 그 경기 이제 중간중간에 LG가 공격하는 그 이닝일 때 계속 공을 잡아보고 네. 막 이렇게 해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은 공이 좀 다르긴 하네. 약간 의도했던 대로의 무브먼트는 아니네.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게 맞다면은
체인지업 싱커가 정말 의도한 대로 무브먼트가 이루어진다면은 더 카라스코다운 투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타이덱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좋았다, 세 번째 경기 좀 안 좋았던 것처럼 뭐 이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그 데뷔전의 결과 자체는 진짜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74개를 던졌어요. 7회까지. 7회까지 74개 퍼펙트다. 자, 여기에서 내리는 게 맞았냐? 계속 갔었어야 돼. 이걸로 아무튼 저는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빌드업이 됐으면 무조건 가야죠. 그렇죠. 네, 이미 뭐 최근에 109도 던졌고 뭐 정상적인 선발 투수로 로테이션 계속 계속 로테이션 돌았다. 돌고 있어요. 무조건 가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한국 야구 거기서 빼면 총 맞죠. 82년부터 한 번도 없었던 대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상황 자체는 그 상황은 아니었죠. 예, 하지만 카라스코가 70개 이상의 공을 던진 경기가 가장 최근 경기가 5월 15일이었어요. 5월 15일이었고 이 선수가 이제 올해 트리플 A와 메이저를 오갔는데 트리플 A에서는 선발 등판을 했지만 메이저에서는 롱릴리프를 했어요. 맞아요. 투구수도 한 50개 네. 정도로 잘라서 롱맨으로 쓰임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어쨌든 뭐 최근 79 던진 적도 굉장히 뭐 한 두 달, 세 달, 두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무엇보다 그 KBO 데뷔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카라스코가 정한 투구수와 이닝수가 있었어요. 그랬죠. 예, 79, 6이닝. 근데 7회까지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둔 거에 초과해서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이닝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야구는요 선발 투수가 왕입니다. 그럼요. 예, 점점 더 왕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더 이 선발 투수를 아끼고 이게 뭐 메이저리그부터 시작했는데 KBO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얼마나 그래서 완투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109 이상 잘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내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날의 카라스코는 일단 경기 전부터 79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66회. 그렇죠. 6회까지만 던지는 거였고 그리고 최근 실전 등판이 2주도 더 된 상태였었고 네, 게다가 거기에다가 79 이상은 5월 15일 이후에 그렇죠. 없었고.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던졌던 것도 84개인가? 85개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그것도 안 됐고. 4월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빌드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선발 투수를 그날 이거 대기록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던져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만약에 보입니다. 대기록을 바라보고 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여기서 아파서 이탈을 한다? 8월에 부상은 거의 시즌 아웃이에요. 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 이제 또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8회 올려서 한 타자라도 내보내면은 그때 바꾸면 어땠냐? 근데 안 내보내면 그럼 계속 가나요? 9회까지 끝까지 가는 건가?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그다음 우강훈이 점수를 주고 비겨서 그런 거야. 우강훈, 손주영이 2실점을 하고 결과적으로 무승부가 나서 그래요. 만약에 그 경기 끝까지 리드를 시켜서 이겼으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그렇죠. 걸로 보여요. 뭐 굉장히 또 그때 불펜 운용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김진성 선수를 우강훈 선수가 아니라 김진성을 먼저 냈으면은 그러면은 어땠을까? 8회를 깔끔하게 맞고 9회 손주영을 써서 이기는 경기를 완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우강훈 선수를 냈다가 우강훈 선수가 실점도 하고 위기에 처했고 손주영 선수가 하필이면 올해 첫 블론 세이브를 그렇습니다. 예, 그 8회에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그 부분이.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매치업도 이번 주가 엄청 더울 거라고 해요. 이거 어떡하지? 수도권으로 이제 네, 그 더위가 올라왔다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SSG와의 이제 3연전 이제 문학에서 있겠고요. 그리고 기아를 잠실로 불러들여가지고 또 주말 3연전이 있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시즌 상황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고 위닝 시리즈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건데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예, 물론 당연하죠. 이제 승리를 노리고 2승 1패 이상을 바라보면서 3연전을 치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마운드가 그리고 타선이 다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인지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 경기를 치러야 될지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실망감이 클 거고 뭐 분위기가 많이 무거울 텐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막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아니 방망이가 이 모양이고 마운드가 이 모양이면 사실 누가 와가지고 뭘 하더라도 사실 답이 없는 건 맞죠. 네. 결국에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주는 웰스 주 2회 등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선발 투수 다 불안한데 가장 불안한 선수가 누구냐면 저는 웰스로 보거든요. 웰스는 확실히 지쳐 보이죠.
확실히. 지쳤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좀 단조로운 선수였는데 이제 파악이 됐다. 근데 웨일스가 그렇다고 해서 변화구의 커맨드가 특출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포심 위주의 단조로운 볼 배합을 변화구 위주로 확 바꿔가지고 여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낮아 보여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누가 나오더라도 불안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7월 1일 이후로 LG 트윈스는 7승 1무 14패로 최하위.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강팀을 만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된 거죠. 한 가지 좀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눈여겨볼 부분은 박시원 선수거든요. 네. 박시원 선수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선수의 보직과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일단 최근 경기 보면은 짧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 던졌지만 불펜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코칭 스태프가 박시원 선수의 롤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그래 그러면 이렇게 1이닝 던지게 해서 필승조로까지 한번 가보게 하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죠. 예, 지난주 경기에서 네. 경기들에서 박시원 선수의 이런 기용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어제도 좀 시원시원하게 잘 던졌으니까. 예, 그래서 박시원 선수가 뭐 갑자기 팀을 바꾼다, 갑자기 LG의 이 흐름을 바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고요. 예, 하지만 이 선수도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고 LG의 미래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찬이와 문정빈은 바꿔 쓰자라는 기조와 좀 결을 같이 해서 박시원 선수의 모습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망한 시즌이라도 지는 경기라도 최소한 얻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야구 경기에서. 네. 아무리 올 시즌 뭐 정말 악몽 같은 이 추락을 겪었어. 진짜 후반기 대붕괴로 인해서 폭락으로 인해서 망쳐버렸어. 그리고 뭐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끔찍했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그래도 얻을 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선수든 뭐 전술이든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도 무언가 하나하나 얻어가야 그래야 야구가 올해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미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그래도 이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는 무언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경험을 쌓게 해주자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갑자기 이것을 다 올려가지고 뭐 1, 2군 정격 교체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할 수 없는 선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아무나 그러면 다 2군에서 올리면 이들이 과연 그 1군 무대에서 제대로 된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별을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선수가 송찬이, 문정빈, 마운드에서는 박시원. 예, 요 선수들에게 좀 한번 뭐 굉장히 무겁지만 분위기는 그래도 잘 되는 선수들은요.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간에 LG 트윈스로서는 진짜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다가도 어떤 또 새로운 얼굴이 나오거나 혹은 극적인 끝내기 홈런이 나온다 할지 내지는 선발 투수가 퍼펙트에 가까운 공을 던진다 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겠습니까? 야구는 어쨌거나 합니다. 네, 경기는 아직도 계속해요. 많이 남아 있고 네. 예, 아직 시즌도 끝나려면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지라 뭐 굉장히 괴롭고 하루하루가 정말 끔찍한 그런 LG 트윈스의 야구인데 뭐 저는 그래서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야구 보시라고. 예. 뭐 어쨌든 이게 제 특히나 생업인데 요새 그 네. 날씨에는 또 직관하시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직관도 그렇고 집관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다 이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야구를 보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 그럼요. 그 차마 야구 보는 그 3시간을 매일매일 투자하시라. 3시간 야구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피처가 있다면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서슴없이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재밌는 영화도 많고. 야구 팬들이 보면서 욕을 하면서 또 6시 반 되면 켭니다. 어쩔 수 없는 또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간에 저희 야구는 풀스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